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지질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그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디오 코리아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정치 프로그램만 하고 있고요.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불법 체류자가 미국인들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민주당 진영에서 그런 헛소리를 합니다. 당연히 영향을 주죠. 특히 흑인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레리 엘더, 보수 논계 기자, 제 친구죠. 레리 엘더가 그런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불법 난민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일자리는 흑인 유권자라고, 흑인 노동층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언급을 했습니다.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Fed chairman suggests influx of migrants are contributing to rising unemployment. 이렇게 써 있죠. 연준 의장이 난민들 유입이 실업률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용 보도한 한국 한인 언론 단 한 곳도 없어요. 대부분이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이에요. 거의 슬레이브. 이 정도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앵무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제가 보수파고 일각에서는 극우라는 표현도 쓰는데, 아니,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안 따르면 극우가 아닌 거죠.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 사람들도 결국에 그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는 저널리즘 정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카피페이스트 저널리즘에 불과한 거죠. 주류 언론을 신으로 떠받들고. 자, 파웰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경을 넘어 상당히 많은 난민 유입이 있었다. 이게 실제로 실업률 상승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Quite an influx across the borders, and that has actually been one of the things that's allowed unemployment rate to rise. 들으셨죠? 뉴욕 포스트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Fed Chair Jerome Powell blames influx of illegal immigrants for rising unemployment rate. 자, 불법 난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법 난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난민이 불법 난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불법 난민이 아니고 불법 체류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불법 난민입니다. illegal migrants.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월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기자들에게 수백만 명이 노동인구로 유입되고 1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실업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 쓴 한국 한인 언론 전 못 봤습니다. 이렇게 티완하고 샌디에고 사이에 이렇게 장벽이 있는데 이걸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벽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데 지금 사다리 보이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가장 큰 뉴스죠. 여러분께서도 아마 큰 관심을 갖고 기다렸을 텐데요. 예,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 기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그러죠. 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에서 5.5%에서 4.75에서 5.0%로 0.5%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빅스텝인 거죠. 빅컷. 대폭 인하한 겁니다. 예, 기존의 2%포인트 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과 미국 금리 격차도 최대 1.5%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히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죠. 최근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서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또 함께 발표한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종전 5.1%에서 4.4%로 낮췄는데요. 예, 이는 연내 0.5%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한테 또 유리한 뉴스 하나가 날아들었는데요. 예, 미국 대선 승패를 가를 남부 핵심 경합주 조지아죠. 조지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격차가 종전보다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위크 기사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대선 출마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호감도가 트럼프가 급등했어요. 호감도가 토론 이후. 그 전에 갤럽 조사에서 41%였는데요. 호감도가 46%로 상승했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카말라 해리스는 44% 호감도를 기록했고요. 지금 트럼프가 뉴욕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오늘 유세가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6만여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예. 6만여 명이 예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티켓이 이제 발부됐겠죠. 그러니까 뉴욕을 이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보수 논객들도 많습니다. 한 자릿수 정도로 지금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카말라 해리스하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그래서 조지라는 분이 X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트럼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뉴욕 시민들이 쫙 일렬로 기다리는 그런 진풍경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한번 영상 볼게요. 예, 뉴욕은 원래 강성 진보, 급진 좌파 주로 널리 알려졌는데 트럼프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뉴욕 피프스 애비뉴 같은데요. 6만여 명이 그 티켓을 신청했고 2만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자, 이것도 빅뉴스입니다. 이란 해커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포기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비공개 자료들을 해킹해서 바이든 캠프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방수사국과 FBI하고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 CISA, 국가정보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러한 사이버 행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기 전인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바이든 캠프 관계자들에게 복수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에는 트럼프 캠프로부터 해킹한 비공개 자료에서 발췌된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바이든은 지난 7월 21일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카말라가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란 해커들이 해킹한 트럼프 캠프 자료들을 지난 6월 이후에도 언론 매체들에도 계속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해커들이요. 그래서 FBI는 이 같은 이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답장을 보냈음을 시사하는 정보는 현재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행위자들은 대선이 치러지는 11월이 가까워지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들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가 트루소셜에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Wow, just out. The FBI caught Iran spying on my campaign and giving all of the information to the Kamala Harris campaign. 이란 정부가 내 캠페인을 다 이렇게 스파이해가지고 정보들을 카말라 캠페인한테 보냈다. Therefore, she and her campaign were illegally spying on me. 나를 불법적으로 사찰행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카말라 캠페인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말라가 정계에서 은퇴해야 된다. 그럼 공산주의 좌파들이 카말라에서 다른 후보로 교체할 것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수 논객 메긴 켈리. 메긴 켈리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ABC 방송 내부 고발자, 그 토론 짜고 친 고스톱 했다는 것, 카말라 해리스 캠프하고 ABC 뉴스 관계자들,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짜고 친 고스톱을 했다는 게 이제 내부 고발자의 고발 내용입니다. 메긴 켈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데이브 루벤도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 이분도 이제 그 보수 논객인데 원래는 진보 논객이었습니다. 참고로 데이브 루벤 같은 경우에는 Young Turks 진행자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 저널리스트로 나왔고 몇 년 전에 이제 제 친구 레리 얼더가 게스트로 나왔는데 그때 토론 서로 간에 토론한 이후 레리 얼더가 자기를 이렇게 깨우치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 논객이 됐습니다. 데이브 루벤이. 근데 서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ABC 토론 질문 공유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반박 성명이 굉장히 약했다는 겁니다. 이게 곧 청문회도 열릴 것 같아요. 연방의회에서. Dan Muser, 펜실베니아주 연방 하원 의원인데 소상공인 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ABC 뉴스가 지난 대선 토론 진행한 과정이 굉장히 이상했다. 너무 편향적이었고 트럼프를 상대로만 팩트 체킹하고 그 팩트 체킹한 내용도 결국엔 트럼프가 다 맞는 걸로 드러났고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ow have a whistleblower, and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Maria. We're gonna do what we can to bring ABC in and have them answer some questions, and as well as have this whistleblower and see what's going on. We need to find out what the truth is. And the thing is this: we all saw it. We actually don't need a hearing to know what we saw. 굳이 내부 고발자 고발이 아니더라도 우리 눈에도 이게 보였다. 너무 편향적인 거. 이건 짜고 친 고스톱 같은데 뭔가 카말라 캠프하고 ABC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비밀리에 토론을 앞두고 정보를 교환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조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ABC 뉴스 진행하는 저녁 뉴스 진행하는 데이빗 뮤얼 시청률이 급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12%나 뚝 떨어졌대요. 12%.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선 후보들, 미국 정치인들은 ABC 뉴스 보이콧 해야 됩니다. 예, 이 정도로 편향적이면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ABC 진행자들한테 너무 나이스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때 공격했어야 된다.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격해야 돼요, 이런 거는. 너네들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어? 너네들이 지금 팩트 체킹하는데 내가 볼 땐 내가 볼 때가 아니라 너네가 팩트 체킹하는 그 내용들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주류 언론, 너네 같은 ABC 뉴스 특히 안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쏘아 붙였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연방 하원 의원 크레인 의원이 일라이 크레인 의원이 연방의회에 몇 안 되는 정의파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단 번지노도 이렇게 추켜 세웠죠. 대단한 의원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다고요. 트럼프 암살에 대해서. 이번 케이스뿐만 아니라 7월 케이스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레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트럼프한테 경고를 한 겁니다. 비밀 경호국에 첩자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첩자가 있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제가 어떤 한인 유튜버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자작극일 가능성이 뭐 제기되고 있다고. 그 자작극 얘기하는 데는 어디 한국 언론에서 안 봤는데 그런 얘기들을 왜 지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작극이에요 이게. 펜실베니아 버틀러 그거 어떻게 자작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음모론을 믿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죠 그것도. 그런데 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뭐 자작극인지 아닌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크레인은 보수 농객 베니 존슨하고 인터뷰에서 자신이 본 증거로 밀어볼 때 비밀 경호국 내에 첩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드리는 조언은 경호실이 계속 열어두고 있는 빈틈을 메울 뿐만 아니라 감시자를 감시하기 위해 주변 개인 경호를 강화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비밀 경호원들도 얘네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감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Private Security라고 그랬어요. 예. 경호원들과 별도로 따로 민간 Private Security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조 거물급 인사들이 양쪽 후보 다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평직원들 보면은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수요일에 국제 팀스터 형제단은 자신이 대표하는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국제 팀스터 형제단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부 여론조사 데이터를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2024 대선에서 지지 선언을 거부했습니다. 이 단체가 원래 30년 연속 민주당 후보들만 지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지지하진 않았어도. 자, 자체 조사를 했는데 59.6%, 그러니까 60%, 과반을 훨씬 넘는, 과반이죠. 60% 가까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지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속보입니다. 예, 애리조나 툴산에서 트럼프 집회 뒤에 트럼프 무대 뒤에 앉은 20명의 지지자가 시야 흐림 그리고 눈화상으로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이게 좀 빅뉴스로 여기저기 터져 나왔어요. 데일리 메일에서도 Trump supporters suffer unbearable mystery injuries 이렇게 써 있는데요. 보면은 애리조나 글로브의 크리스티 켈리 기자가 지난 목요일 애리조나주 투싼에서 열린 트럼프 집회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켈리는 최대 20명, 20명이 이런 증상 영향을 받았고 이들 모두 무대 왼쪽 좌측에 앉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무대 뒤에 앉은 많은 지지자가 집회가 끝난 뒤 시야 흐림, 눈의 자결감으로 응급실에 갔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됐는데요. 엘리 모레노 목사와 그의 아내 프란체스카를 포함한 트럼프를 위한 라틴계, 그러니까 Latinos for Trump, 트럼프를 위한 라틴계 그룹 지지자들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모레노 목사는 가벼운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아내 증상은 훨씬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참석자인 Planned Parenthood, 낙태하는 기관이죠. 가족계획연맹, Planned Parenthood의 내부 고발자 마야 로드리게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집회를 떠난 지 30분 만에 극심한 통증으로 눈을 뜰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화학적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 며칠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흐릿한 시야와 빛에 대한 민감성을 겪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로드리게스는 뉴스4 투싼과의 인터뷰에서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의료진이 비정상적인 증상으로 인해 무언가를 뿌린 적이 있는지 물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을 뜨려고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밝은 빛이 보인다. 눈을 뜨는 것은 너무 아프다. 차가운 천을 계속 썼다 벗었다 하고 있다. 끔찍하다. 의사들도 도대체 왜 이런 증상을 보였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지 이분은 이제 그 시력이 회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켈리가 어떤 남매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서 눈물이 많이 나고 콧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정말 붉어지고 목에 불이 붙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계속 진행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녀의 오빠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게 내 눈에 집중됐고 내 눈은 지옥처럼 빨갛게 충혈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트럼프 캠페인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도 이렇게 눈이 아파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덮은 모습입니다. 메이라 로드리게스라는 분인데 그 전에 클린턴, 아마 힐러리 지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팬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퍼프다이로 유명하죠. PDD 힙합계 거물 샤운 디디 콤스가 뉴욕에서 연방 당국의 전격 체포돼서 지금 난리인데요. 그래서 제2의 제프리 앱스틴 사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럽들 그리고 정치인들 성관계한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다 녹화하고 이들의 약점을 잡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콤스가 지난주부터 뉴욕에 머물고 있었고 맨해튼 한 호텔에서 체포돼가지고 현재 국토안보부 수사국에 구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성매매, 강제노동, 납치, 방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공갈, 성매매 알선을 위한 운송 뭐 이런 세 가지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종신형, 최소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안티 트럼프고요. 안티 트럼프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 인사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오바마하고 함께 했었던 그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there you go. Y'all, thank you. And I just want to say how much I appreciate Puff Daddy for doing the kinds of work that he's doing, because he doesn't have to do this. But this is part of what is important about giving back. Yes, we applaud you, and I want to apologize for not sweating, but I do this so much. I'm so cool. I just want y'all to see everybody I'm interviewing is sweating. I'm not even touching my brow. I'm so cool, and I want to apologize. I ain't trying to make you look bad or nothing like that, but I'm just so cool. We T-shirt. I tell you, if he was wearing one of those fancy designer clothes he's designing, he'd be sweating just like me. yeah, there you go. Y'all, thank you. And I just want to say how much I appreciate Puff Daddy for doing the kinds of work that he's doing, because he doesn't have to do this. PDD 케이스도 앱스틴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끝으로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캠프 인수위원 멤버이기도 하죠. 공화당이 그전에는 부자당이었지만 이제는 중산층 당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이다, optimistic people이라고 표현했고요. 공화당을 미국 중산층 정당이자 중소기업, 건강, 평화, 글로벌 리더십 정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얘기 한번 영어로 제가 미리 여러분께 번역해서 전해드렸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n the two parties. And, you know, one of the things that Charlie said to me earlier on this evening was that Donald Trump chased all the rich people out of the Democratic Party. I mean, out of the Republican Party. And he made this party the party of the American middle class, restoring the middle class, and the party of small businesses, of Main Street, of public health, of peace, of global leadership, and all of the things that are, you know, when Democrats hear the word MAGA, they say, oh, it's racism, it's the, you know, the opposite of progressive thought, it's intolerance. But I look at MAGA and I talk to MAGA people all over this country and MAHA people all over this country, and it's the opposite of that. They're the most idealistic, optimistic people. They love our country. And when we talk about making America great again, that's what I think about making it the country. But before we took that wrong turn, after my uncle's assassination and after the 1960s, we started down that road, and we've been on a downhill slope ever since then. And we now need to return it to the idealism of the 1960s.